암행어사와 무당의 최후. 암행어사 춘삼과 조수 춘자는 어느 날 산 너머 보이는 마을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날은 저물어가고 붉은 노을이 산등성이를 물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앞서 걷던 춘삼이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휘파람을 불던 춘삼은 자신의 휘파람 가락에 감탄했습니다. 허허, 이 가락 참 좋구먼. 이거 노래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자 뒤따라오던 춘자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형님, 밤에 휘파람 부시면 안 돼요. 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자 춘삼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매야? 뱀? 아이 무슨 휘파람 분다고 뱀이 나와? 인서가 그건 미신이다, 미신. 아, 아니지. 밤에 시끄럽다고 휘파람 못 불게 하려고 만든 말이야. 응. 아유,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 예전 주인마님도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 진짜로 뱀 나와서 아랫마을 송소방 물렸다니까요. 춘삼은 허리를 치며 껄껄 웃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 알고 퍼진 소문이라는 게야. 생각해봐라. 너 뱀이 귀가 있냐, 없냐? 아, 없네요. 그래, 인서가. 뱀은 귀가 사람처럼 툭 튀어나와 있지 않고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뼈가 머리에 붙어 있다. 그래서 좀처럼 소리를 잘 못 듣는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뱀이 휘파람 소리 듣고 나온다? 그건 말도 안 되지. 호랑이가 나오면 모를까? 그러자 춘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 형님, 그럼 뱀이 귀가 없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 기척은 잘 알아요? 그건 말이다. 땅의 진동 때문이다, 진동. 뱀은 발이 없는 대신에 몸으로 기어다니잖아. 그 온몸으로 바닥의 울림을 느낀단 말이야. 휘파람 소리 듣고 뱀 나온다는 그 소리는 그야말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진짜요? 그럼 저도 밤에 휘파람 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자 춘삼은 두 팔을 벌리며 크게 외쳤습니다. 아이, 그럼 여기 우리밖에 없잖아. 실컷 불어라, 불어. 그리고 이제 그런 미신에 휘둘리지 말고 하여간 사람들은 잘 모르면 좀 알아볼 생각을 해야지. 무턱대고 믿고 겁부터 먹으면 그 어쩌냐 이 말이야. 춘자는 눈을 반짝반짝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일단 저도 한번 불어봐야겠네요. 네. 휘. 너 휘파람 못 불어? 더 세게 불어봐. 휘. 아휴, 참. 불래도 못 부네. 춘삼은 껄껄 웃어대며 다시 휘파람을 불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에 춘삼과 춘자는 산민마을 어귀에 도착하였습니다. 근데 그 마을은 언뜻 보기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둘은 곧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라? 형님, 여기 마을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째 냄새도 좀 나는디? 춘자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마을은 어딘가 음산하고 사람들조차 드물었습니다. 집집마다 기와는 기울고 또 대문마다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게, 이 아무래도 뭔가 사연이 있는 마을인 모양이다. 더군다나 춘자니가 냄새가 난다 하니 한번 알아봐야겠어. 일단 저기 저 사람한테 물어보자꾸나. 춘삼은 마침 길가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털썩 주저앉아 있던 백발의 노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 노인장, 나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이 마을이 어쩐지 쓸쓸하니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아서 말이오.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이오?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낯선 춘자와 춘삼을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예, 선비님. 이 마을은 골칫거리가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요. 골칫거리? 그게 무엇이오? 춘삼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노인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여그 마을에 하백이라고 하는 물귀신이 삽니다요. 그놈이 해마다 처녀한테 장가를 들겠다고 벼르고 있어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잔뜩 시달리고 있지요. 뭐라 하셨소? 물귀신이 장가를? 춘삼은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아, 이게 웬 물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지? 춘자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푹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 고을에서는 해마다 한 명씩 이 어여쁜 처녀들을 골라서 강에 빠뜨려 물귀신 하백에게 바칩니다요. 춘삼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시대착오적인 소리야? 사람을 산채로 강에 빠뜨린다 하셨소? 춘자도 아연실색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 그럼 지금까지 처녀를 몇이나 바친 겁니까요? 노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돼가니까 아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지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남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며 지내고 있습니다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춘삼은 고개를 저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그 말도 안 되는 미신 아니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강에다 처녀를 산채로 바친다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요. 예,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오?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짓이오? 아닙니다. 실은 이 모든 일이 이 마을에 있는 용한 무당의 말에서 비롯됐습니다요. 예. 무당 말이요? 예. 실은 이 마을에는 저 강물이 자주 범람을 하고 홍수가 자주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그 홍수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요. 그런데 무당이 어느 날 마을 사람들한테 마을 강가에 사는 물귀신 하백이 장가를 못 가 분노해서
강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는 것이다. 그러니 그 물귀신 하백의 노여움을 달래줘야 한다. 라면서 하백의 신부감이 될 만한 여인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말했지요. 그날 이후로 모두가 겁을 집어먹고 이 무당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요. 참. 춘삼과 춘자는 그 말을 듣고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내 춘자는 춘삼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 형님,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요. 춘삼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춘삼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노인을 향해 물었습니다. 저 노인장, 그럼 이 마을의 사또나 관리들은 대체 뭘 하고 있단 말이오? 이런 일을 가만히 두었다는 겁니까?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굽혀있던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이 마을이 관아에서 너무 멀고 또 오는 길도 험해서 이 사또의 손이 잘 닿질 않사옵니다. 그러니 마을 안의 일은 자연히 마을 안 사람들끼리 처리하게 되었지요. 그럼 주도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오? 이 마을 안에서 이 일들을 주도한 자가 누굽니까? 그 무당 말고. 예, 이 마을에 이호라는 세력가가 있사옵니다. 마을의 유지라 해야겠지요. 그리고 관에서 파견한 아전 정연, 또 마을 장로 역할을 하는 삼로, 이 셋이 그 무당과 함께 전열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며 마을 사람들에게 금전까지 걷기 시작했습니다요. 춘자는 입을 다문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앞에서 겁을 주고 뒤에선 그 셋이 마을 사람들한테 돈을 긁어모으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걷어가기 시작했는데 자꾸 액수가 커지고 여지껏 마을 사람들 전체한테 거둔 돈만 해도 글쎄요, 아마 이 100만금은 좋게 될 것입니다. 100만금? 춘삼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쓴 것이오? 노인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30만금쯤은 미녀를 사서 하백에게 바친다며 썼고 나머지는 제사를 올리는데 썼다 하였습니다. 허나 그게 그렇게 제대로 쓰였는지는 우리들도 알 수가 없지요. 예. 춘삼은 헛기침을 하며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그럼 그런 엄청난 많은 돈을 빼앗기고도 사람들은 항의도 안 했단 말이오? 여차하면 몽둥이라도 들고 일어났어야지. 무당은 기도를 맡고 그 무당을 신봉하며 처녀들을 뽑아가는 제자들까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마을의 실권을 쥐고 있는 이호, 정연, 삼노가 뒷일을 주선하고 있으니 저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은 그저 따라야 했습니다요. 게다가 그들이 하는 말이 하백께서 노하시면 비를 내리지 않고 벌을 준다 이런 말을 하니깐 그저 두려운 마음에
따라야만 했지요. 춘자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형님, 이건 진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요. 백성들 등골이 다 빠지고 목숨까지 바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요? 그래, 그렇구나. 춘삼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하백에게 바친다는 처녀는 어떻게 뽑는 것이오? 봄이 오고 밭을 갈 때가 되면 무당이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제자들과 함께요. 그리고 이 처녀들을 이리저리 훑어보며 이 처녀는 뭐 얼굴이 곱다, 하백의 아내로 삼자 하고 말하지요. 그렇게 한번 입에 오르면 그 처녀는 무조건 끌려가게 됩니다. 부모가 피땀 흘려 정성을 다해 키운 딸이라도 무당의 그 말 한마디에 그대로 뺏기는 거지요. 춘상과 춘자가 어이없어하며 대화를 마무리 지으려는데 그때였습니다. 언제 나타났는지도 모르게 허름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 하나가 길 가장자리에 멈춰서더니 흥분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거들었습니다. 아유, 그뿐이 아니지요. 그 무당이란 여자가요. 돈 있는 집에는 슬그머니 찾아가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 딸이 아니었네 하며 조용히 넘어가 주지요. 하지만 저희같이 하루하루 벌어먹는 집안은 어쩌겠습니까요. 속이 터져도 아무 말도 못하고 딸을 뺏기는 겁니다요. 여인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무당이 제궁이라 불리는 곳을 꾸며놓고 거기다 뽑힌 처녀들을 데려가서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비단 옷을 입히고 꺼내온 향을 피워놓고선 길일이라고 정한 날에 갈대로 엮은 배 위에 그 처녀를 태워서 물에 띄웁니다. 제 동생이 그렇게 갔습니다. 춘삼과 춘자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인의 눈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강물 따라 가다가 수십 리 흘러가면 결국은 물살에 휩쓸려서 뒤집히고 맙니다. 그럼 그 처녀는 그렇게 물속에서 사라지는 거고요. 제 동생도 그렇게. 아이고, 우리 불쌍한 곱다니. 춘삼의 눈썹이 서서히 모이고 턱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춘자도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사내가 이 대화를 엿들은 듯 옆으로 다가오더니 춘삼을 보고 말했습니다. 선비님, 혹시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나 어디 가명의 관리들과 연이 있으시다면 이 일을 좀 어찌 해주십시오. 이 거울은 정말로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마다 이 짓을 반복하니 딸 가진 집들은 다 도망치고 사람도 줄고 인가도 줄고 그렇게 남은 사람들 부담만 늘어납니다. 누가 뽑혀갈지 모르니 밤에 잠을 못 자요. 딸 가진 집들은 날마다 눈물로 삽니다요. 아이를 가진 여인들은 제발 딸이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춘삼과 춘자는 그 말을 듣고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어안이 벙벙하여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과의 그 잠깐의 대화로도 십수년간 이 마을 사람들이 겪어온 고통이 실로 무당과 이후, 정연, 삼노, 네 사람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춘삼과 춘자는 단박에 간파하였습니다. 이 일을 그저 두고 볼 수는 없지. 반드시 바로 잡아야겠다. 하면 이대로 들이대면 안 되겠고 나도 속임수를 좀 써야겠구만. 춘삼은 눈빛을 번뜩이며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을 시작했습니다. 허허,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 정도로 오랫동안 규모가 크게 의식이 진행이 된 것이라면 보통 의식은 아닌 듯하오. 이걸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또 아닌 듯하오만. 사실 내가 살던 마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식이 있었소이다. 그리고 그 의식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죠. 혹시 당신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오? 어쩌면 마을을 위한 일일 수도 있는 것 아니오? 예? 예? 주민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 선비님, 여태 저희 말 잘 들으신 거 맞으십니까? 마을을 위한 일이라니요. 이건 사람 잡는 짓이라니까요. 형님, 그게 갑자기 무슨... 춘자도 목소리를 높여 말을 하려 하였다가 곧 춘삼의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보고는 조용히 입을 닫았습니다. 춘삼은 어깨를 으쓱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조정의 높은 인사와 연이 좀 닿아 있소. 그러니 이 의식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분께 알려야 마땅하겠지요. 허나 만약 정말 이 의식이 마을의 전통으로서 가치가 있고 실제로도 영험한 효과가 있다면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지 않소. 오히려 더욱 장려되어야 할 것이지. 예? 참나.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 어이없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춘삼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하백이란 존재가 정말로 있다면 이번에도 반드시 장가를 들 여인을 찾을 것이고 그럼 그 의식이 벌어지겠지. 그것을 내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소이다. 내가 가진 재물도 많이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그 하백이란 물귀신에게 내 개인적인 소원도 좀 기도를 드려보고 싶고 말이오. 물론 겸사겸사 이 마을 백성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올릴 생각이오. 걱정 마시오. 춘삼이 갑자기 뻔뻔한 표정으로 말하자 마을 사람들이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소리를 쳐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이보시오, 우리가 하는 말 못 알아먹는 거요? 그러거나 말거나 춘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좌우지단 간에 나한테 꼭 알려주시오. 그 하백이란 물귀신이 장가 드는 날 말이오. 내가 반드시 참석하겠소이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내 참나. 예, 그러시든지요. 하고는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춘삼은 그런 마을 사람들을 보다가 곧장 춘자를 데리고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에 방을 잡고 들어가 앉자마자
춘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은 아까까지만 해도 무당 머리채를 잡아 끌어낼 듯이 정의감에 불타시더니 왜 갑자기 그렇게 말을 바꾸셔요? 효과가 있다니, 전통이라니. 도무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요. 뭔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자 춘삼은 팔짱을 끼고 밖을 바라보며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춘자야, 괜히 외부인이 이 의식에 대해 캐묻는다고 소문이 나면 그 무당과 일당들이 대비를 할 것 아니냐. 의식을 미루거나 아예 안 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허니 지금은 경계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반가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 춘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에 참여도 하고 싶고 재물도 바치고 싶어 한다. 그렇게 알려지게 해서 저들이 우리를 경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온 것을 좋아하게 만들자, 이 말이시죠? 그렇지. 너 이제 아주 말귀를 잘 알아듣는구나. 응. 그러니 춘자 너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 괴이한 의식과 무당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라. 그리고 하백이 장가 든다는 날짜가 정해지면 꼭 알아오라고. 아마도 잔뜩 토라진 마을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날을 친절하게 알려주진 않을 테니 말이야. 예, 형님, 맡겨만 주십시오. 그렇게 춘자는 그때부터 마을을 쏘다니며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다녔습니다. 춘삼의 예상대로 마을 사람들은 외부인들이 와서는 하백에게 처녀를 바치는 의식에 참여하여 기도를 올리고 싶어 한다며 제정신이 아니라고 뒷말을 하고 다녔고 그 소문이 여기저기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무당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뭐라? 돈 많은 선비가 왔는데 우리 마을 의식에 돈을 내고 기도를 올리고 싶어 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마을 주막에 묵으며 의식이 열리길 기다린다 합니다. 잘 되었구나. 잘 되었어. 요즘 이 마을 사람들한테도 이 빼먹을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날 의심하기까지 하고 말이야. 근데 금덩이가 제 발로 굴러 들어왔어. 당장 의식을 준비해. 그놈 마음 변하기 전에 당장.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예, 바로 준비시키겠습니다. 제자가 나가자 무당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백님께서 호구를 하나 보내주셨구나. 내가 이 맛에 무당하지. 무당의 웃음소리가 사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춘자는 주막문을 벌컥 열고 숨을 헐떡이며 들어와 춘삼에게 외쳤습니다. 형님,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요. 무당이 오늘이 길일이라며 당장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합니다요. 그 말을 들은 춘삼은 곧 갓을 바르게 쓰고 돋보자락을 여미며 의관을 단정히 하였습니다. 좋다. 이제 우리가 나설 때구나. 예, 형님, 가시죠. 춘삼은 바로 춘자와 함께 조용히 강가로 향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니 이미 재단 앞에는
하얀 비단 장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그 뒤편엔 이호, 정연, 삼노가 우뚝 선 채로 심각한 얼굴로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짝 긴장한 채 숨을 죽이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춘삼과 춘자는 그 가운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재물과 향을 들고 무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환갑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으며 칠흑 같은 머리를 높이 틀어올리고 커다란 어깨와 사나운 눈매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거만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뒤로는 수건과 향을 든 제자 20명 남짓이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줄지어 서 있었으며 그 모습은 마치 연극 무대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식이 시작되어 무당이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지금부터 하백님께 제를 올릴 것이니 너희들은 가져온 정성을 제단에 바치거라. 무당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정해진 양의 곡식이나 돈을 제단에 올려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불만이 가득했지만 이미 자포자기한 듯 힘없이 물건들을 제단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춘삼이 갑자기 앞으로 성큼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니 무당과 제자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순간 춘삼을 바라보았습니다. 춘삼은 당당히 무당 앞으로 나와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이 마을의 신통한 무당이로구만. 듣기로 당신은 이 고을 백성들을 대표해서 물귀신 하백의 신부를 고른다 하였소. 그렇다면 마땅히 그 신부감의 얼굴을 의식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확인시켜줘야 하지 않겠소. 이 중요한 의식에 나 또한 재물을 바치고 내 소원을 빌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재물이 온당한지 확인도 못하고 기도를 올릴 수는 없지 않겠소. 그러자 무당이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누구냐? 무슨 자격으로 이 의식에 간섭을 하는 것이냐? 보아하니 외부에서 온 자가 이 의식에 참여하고 싶어한다 들었는데 네가 그놈이더냐? 그렇소이다. 그럼 조용히 재물을 바치고 기도나 올릴 것이지. 어찌 신성한 의식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리 회방을 놓는 것이야. 네가 정녕 하백님의 저주를 받고 싶은 게로구나. 잔말 말고 어서 제단에 재물을 바치고 기도나 하거라. 무당이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춘삼을 협박하듯 노려봤습니다. 그러자 춘삼이 당황하는 척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 그게 무당님 그래도 내 귀한 돈 들여서 기도를 올릴 것인데 확인할 것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방이 아니고 확인이요, 확인. 뭐라? 확인? 네가 뭐라도 되느냐? 뭐 마을 사또라도 된단 말이냐? 아, 사또는 아니고 거참 물으시니까 묻는 말에 답은 해드려야겠네. 춘삼은 주섬주섬 품을 열어 마패를 번쩍 꺼내들었습니다. 봐라,
나는 주상 전하의 명을 받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임무를 수행하는 암행어사 춘삼이란다. 마을에서 행해지는 여러 의식들이나 행사들을 살피는 것 또한 전하께서 내리신 내 임무이니라. 왜? 암행어사라고? 세상에, 암행어사래? 뭐라고? 춘삼의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백성들은 놀라 웅성했고 무당 또한 얼굴빛이 순간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뭐하나 무당, 어서 제물로 바칠 처녀를 데리고 오너라. 의식의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잘하고 있는가 검토할 것이야. 아니, 이게 무슨... 어서, 내 말이 들리지 않는가? 아이고, 예. 사또보다 더 무서운 암행어사의 말이니 감히 거역할 수 없던 무당은 꾹 담은 입술을 떨며 옆에 있던 여제자에게 손짓했습니다. 가서 채물로 바칠 처녀를 이리 데려오너라. 이윽고 군중 사이를 가르며 하얀 비단 옷을 입은 처녀 한 명이 수줍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곱게 단장한 얼굴이었으나 춘삼은 그녀를 찬찬히 살핀 뒤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춘삼은 다시 무당과 정연, 이호, 삼로를 둘러본 뒤에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 듣자 하니 그 하백님께서 절세 미인을 좋아한다 하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 처녀는 이거 면전에 대고 미안하오. 그 어쨌든 밉지 않은 얼굴이긴 하나 절세 미인이라 하기엔 또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이래가지고 어디 하백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나? 응? 이리 부실한 재물로 면전에 미안하오. 어쨌든 제대로 된 기도를 올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백님이 계속 제대로 장가를 못 가고 이리 화만 내고 있는 것 아닌가? 거참 형편없는 무당이로구만. 이런 일을 제대로 해결을 못해서 10년 가까이 질질 끌고 있다니. 그러니까 해마다 처녀를 바쳐도 마을에 계속 홍수가 나는 게야. 아니, 그게 무슨... 미인이 아닌가? 저 정도면 예쁜데? 근데 여지껏 예쁘고 자시고 중요하지 않았잖아. 그러게 그냥 막 처녀면 데려다 바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물귀신이 화가 난 건가? 춘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웅성이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춘삼은 손을 번쩍 들어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단호히 외쳤습니다. 에헤이, 마을의 중대한 의식을 이대로 망칠 수는 없지. 무당, 그대가 하백님과 통한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수중 왕래에도 능할 터. 지금 당장 물속으로 들어가서 하백님께 내 말을 전하거라. 재물이 그다지 아름답지 않으니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곧 더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 바치겠다 하고 말이야. 알겠지? 자, 어서 다녀와라. 예? 뭐라고요? 무당의 얼굴은 순식간에 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손끝도 잔뜩 오그라들어 있었습니다. 무당은 뒷걸음질을 치며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춘삼이 눈을 부릅뜨고 옆에 서 있던 춘자를 향해 외쳤습니다.
춘자야, 뭘 하고 있느냐? 이대로 있다가는 모든 게 다 어그러지겠구나. 하백님이 화가 나면 저 무당의 말대로 마을에 또 홍수가 닥칠 것이야. 어서 저 무당을 하백님께 보내드려라. 예, 어서나리. 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더니 어버버하고 있는 무당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번쩍 들었습니다. 자, 무당씨, 가시죠. 하백님께서 기다리십니다잉. 무당은 몸부림을 쳤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힘센 춘자에게 번쩍 들려 강가에 가게 되었고 결국 풍덩 강물 속으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무당이 강물에 빠지고 강물은 잠시 흔들리더니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일어난 그 일을 어안이 벙벙한 채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물귀신 하백을 만나러 간 건가? 방금 무당이 빠진 거 맞지? 이거 맞아? 사람들의 입이 쩍 벌어지고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시간이 흘러도 강물에서는 무당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춘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허허, 무당이 어찌 하백님의 소식을 가지고 오지 못한단 말이냐. 너희 제자들 중에 누구라도 나서서 무당을 데려오고 하백님께도 내 뜻을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춘삼의 말이 끝나자 춘자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무당과 가장 가까이 있던 여제자를 강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번엔 네 차례다잉. 힘내라잉. 그리고 또다시 풍덩. 무당의 제자 하나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벌벌 떨었고 곧이어 둘째, 셋째 제자까지 차례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풍덩, 풍덩. 그러나 무당을 비롯해 네 사람 모두 물속에 들어간 후 다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잔잔한 물결만이 바람에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준삼은 한 손으로 갓을 고쳐 쓰고는 천천히 강물을 바라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차!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네. 하백님께서 자꾸 여인들을 보내니까 이거 신부감으로 아무나 얼굴도 안 보고 막 보내는 줄 알고 오히려 화가 더 나셨을지도. 아유 내 정신 좀 봐. 그래, 남자를 보내는 편이 더 낫겠다. 그러니까 신부감이 아니고 말을 전하는 사자의 역할로. 그건 남자가 해줘야지. 춘삼은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단 곁에 서 있던 삼노를 가리켰습니다. 자네가 삼노라 하였지. 일이 이쯤 되었으면 마을의 장로인 그대가 직접 하백을 찾아가 내 뜻을 전하고 앞서간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면 되겠구만. 춘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삼노의 안색은 급격히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다가 기회를 보아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춘삼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 것이 어딜 도망가느냐? 내 어서 하백께 다녀오라 했거늘. 그러고도 네가 마을의 장로냐? 춘삼이 눈짓을 하자 춘자는 망설임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거참,
왜 이렇게들 겁들이 많아요? 잉? 춘자는 그리고는 삼노의 허리를 번쩍 들어 강가로 끌고 갔습니다. 삼노도 한 덩치를 했지만 춘자의 힘에는 반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강물 앞으로 들려갔고 풍덩 삼노의 거대한 몸뚱어리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강물 속에 빠졌습니다. 수면은 아주 크게 한번 부풀어 오르더니 곧 가라앉고 이전처럼 다시 잔잔한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그 광경을 바라보며 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입을 막았고 어떤 이는 벌벌 떨며 서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춘삼은 그대로 강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결은 유유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 빠진 무당이며 제자들이며 삼로까지 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사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춘삼은 가만히 입맛을 다시며 무언가 말하려다 이내 말을 아끼고 묵묵히 한식경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춘삼은 이윽고 천천히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하, 이런. 삼노가 남자이긴 하나 나이가 든 탓에 미처 하백님에게 다다르지 못하고 이를 그르쳤을지도 모르겠소. 아무래도 이 마을에서는 그래도 이름께나 있는 젊은 남자들이 좀 가줘야겠는데 누가 가야 할까? 춘삼이 살벌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재단 옆에서 은근슬쩍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이호와 정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자네들이 좋겠군. 이 마을 제일의 유지, 이호, 그리고 이 관아에서 파견온 정연. 자네들이 직접 저 물속에 들어가서 하백님께 이 암행어사의 뜻을 전해야 할 것 같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호와 정연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질려버렸습니다. 두 사내는 앞도 제대로 못 보고 비틀거리며 춘삼 앞에 나아오더니 그대로 풀썩 주저앉아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암행어사 나리,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들은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연거푸 애원하였습니다. 머리가 터지고 이마에서 피가 흘렀지만 애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울음을 터뜨렸고 이내 얼굴 전체가 눈물과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사오니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춘삼은 말없이 그들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뭔 죄를 지었다 그래? 응? 그것이... 이호와 정연이 뭔가 말하려는데 그때 춘삼이 화들짝 놀라 강물 쪽을 보았습니다. 응? 잠깐! 방금 뭐가 움직인 것 같은데? 오라, 소식이 있는 것인가? 조금 더 기다려보지. 혹시 앞서 들어간 이들이 하백님께 말씀을 잘 전하고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응? 안 그래? 춘삼은 이호와 정연을 보며 괴이하게 웃었고 그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또 한편으로는
약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소름 돋는 듯한 침묵이 흘렀고 사람들은 누구 하나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두어 시경이 지나도록 강물은 처음과 다름없이 잔잔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춘삼이 이호와 정연을 보았습니다. 안 되겠네. 당신들이 가줘야겠어. 그러자 또다시 이호와 정연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땅에 머리를 박아대며 외쳤습니다. 아맹어사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 거짓된 의식입니다. 저희들이 물에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물귀신 하백 따위는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호와 정연의 자백에 춘삼은 마침내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엄숙히 외쳤습니다. 자, 이제 모두 똑똑히 들으시오. 하백이라는 물귀신이 정말로 존재하고 매년 여인을 신부감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이렇게나 많은 이들을 보냈으니 무슨 응답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도 아무 일 없는 것을 보면 이건 모두 방금 여기 이호와 정연이 말한 것처럼 거짓 미신이 확실하오. 이들이 공포심에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오. 그간 하백에게 처녀를 바치는 의식은 무당과 몇몇 이들이 마을 사람들을 협박한 간교한 수작이라 볼 수밖에 없소. 춘삼의 말에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졌고 누군가는 눈물을 쏟으며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춘삼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호, 정연, 너희들은 이 허망한 제사를 핑계로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강제로 거두고 사사로이 나누어 가졌다. 그간 쌓아둔 재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거라.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지은 죄값도 치르게 될 것이야. 무당과 삼노, 그들처럼 저 물에 빠져 죽지 않은 것을 감사히 여기거라. 예, 호사님.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신들이 그간 마을 사람들에게서 뜯어낸 재물들을 모조리 내어놓았고 그 뒤 지은 죄의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춘삼은 물에 빠져 죽은 무당과 삼노 그리고 죄를 받게 된 이호와 정연의 가산을 모조리 몰수하고 그간 피해를 본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드디어 이 마을에서 맘 놓고 살 수 있게 되었다며 좋아하였는데 춘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춘자야, 야 아무래도 이 강이 문제야. 물길이 이렇게나 사방으로 막혀 있으니 해마다 홍수가 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왜 형님, 그래서 뭐 어떻게 아시게요? 저 물을 바가지로 퍼낼 수도 없고. 이 물길을 잘 보는 전문가가 어디에든 있지 않겠냐? 춘삼은 인근 지역에서 물길을 잘 보는 전문가들을 수소문하여 마을 물길을 샅샅이 조사하게 시켰습니다. 암행어사의 명에 따라 이 전문가들이 며칠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강 주변의 지형을 살폈고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기 골짜기 12곳만 뚫어주면 넘치던 물들이 다 논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자
춘삼이 곧장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쥐들이 당장 물기를 내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먹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보자고. 그래야 떠난 사람들도 돌아올 거 아니야. 그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일을 하여 12개의 물길이 새로 뚫렸고 험했던 물살은 이제 가뭄으로 말라가던 논밭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범람만 하던 강물이 이제는 마을에 복을 주는 생명줄이 된 것입니다. 해마다 홍수에 고생하고 가뭄에 농사를 망치던 이 마을은 그때부터는 더는 메마른 땅이 없었습니다. 콩도 팥도 넘치게 열리고 벼는 허리 높이까지 자라 그야말로 풍년 중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암행어사 춘삼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암행어사 춘삼 나으리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요. 그분 아니었으면 올해도 또 네 집 딸이 물에 떠내려갔을 거요. 거기다가 온 마을 논과 밭을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훌륭한 분이십니다요. 춘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는 억울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에이 참, 내가 다 했다니까요. 머리는 형님이 쬐끔 굴렸지만 몸은 제가 열심히 썼다고요. 물길 팔 때 누가 곡괭이 제일 많이 들었게요? 예? 바로 접니다요. 저예요. 춘삼은 춘자의 그 말을 듣고는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 알겠다 알겠어. 네가 고생했으니까 다음 마을 가기 전에 내 국밥 원 없이 먹게 해주마. 가자. 오? 진짜요? 저 오늘 2그릇 먹어요? 오냐, 3그릇도 먹어라. 아유 이게 웬일이요? 춘삼과 춘자는 마지막으로 마을 주막에 들러 든든하게 국밥을 먹은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마을을 떠난 뒤에 마을 골목마다 바람결을 따라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가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춘삼이여, 물기를 내고 사람을 살리셨네. 그 이름 우리 마음에 새기리라. 잘자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간단한 호흡법을 함께 해볼까요?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주세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가능한 한 많은 공기가 폐속에 가득 차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동안 오늘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함께 흘러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몸의 긴장이 풀리도록 더욱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호흡을 몇 번 반복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더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 자셈.